이 낭송을 해주신 우리 이 김용일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낭송가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시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게 어떻게 하면 내 시가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면 어떨까? 그 읽어주는 시의 주인공이 되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단 한 사람의 시인의 시를 가지고 낭송하고 또 함께 이게 감정을 또 감동으로 나눈다는 것은 그 시를 쓴 작가로서는 정말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 한 편 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시를 쓴 저 자신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15,000여 편의 시를 발표했지만 그 중에 과연 제가 몇 편의 시를 암기하고 있을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 한 편 한 편을 그 길고 긴 정말 여기에서 저 서울까지 10분을 더 갔다 오도 남을 그 긴 거리 같은 그런 긴 시를 외워서 낭송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고 또 얼마나 여러 번 그 시를 읽었을까? 또 눈 감고 읽고 눈 뜨고 읽고 또 얼마나 많이 외우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정말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는 또 이렇게 특강 등을 통해서 시를 쉽게 쓰는 법을 강의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만날 기회가 없고 이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도 쉽게 시를 쓸 때 있는 그런 법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시인들은요 이 낭송을 통해서 내 시가 전해지기를 원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시를 지금 낭송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시의 리듬을 알고 있어요. 시의 리듬 이렇게 이미 시를 많이 읽고 외우다 보니까 시의 리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를 조금만 쓰는 기법만 이렇게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움직이면서 이렇게 제가 또 오늘 선물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30분 동안 여기 있는 이 30개도 넘으면 그냥 1분 하나씩 선물 드릴 정도로 많이 이제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선물을 막 나눠드리면서 제가 강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 진행하시는 사회 보시는 분이 저에게 왜 커피시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오늘 낭송한 시에도 커피시가 많았고 또 제가 발표한 시가 커피시가 한 1,500편 정도 커피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500편의 시를 만나는 독자들이 커피시인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이렇게 붙여줬기 때문에 커피시인이라고 이렇게 했고 이제는 어디를 가서 이렇게 커피시인입니다 하고 하면은 다 그렇게 윤보영 시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챗 GPT를 검색해도 윤보영 시인의 별명이 뭔지 알려주겠니? 라고 했을 때 커피 시인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제 명함에 대한민국 커피 시인 이렇게 오직 전화번호도 없고 이력도 없고 주소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그냥 저희 대피시 커피 시 한 편 넣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커피시인 윤보영이 이렇게 명함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냥 커피시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왜 그렇게 스카프를 하고 다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게 우연한 발견이죠. 제가 이 스카프를 처음 하게 된 것은 목감기가 와가지고 그 스카프를 했는데 우연찮게 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 목에 이렇게 두르는 스카프를 했는데 그게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시인님 스카프가 너무 잘 어울려요 하면서 독자들이 스카프를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그 스카프를 선물해 주는 그게 고마워서 또 선물 받은 입장에서 좀 이렇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또 그 스카프를 하고 또 그 스카프를 하다 보니까 이 사진마다 제가 스카프를 두른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진을 찍게 되면은 독자들에게 그래도 저를 알아보는 독자 그리고 사진 찍자고 하는 독자에게 뭔가 선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꽃분홍색 스카프들을 넣고 요렇게 나름대로 예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윤보영 시인 사진을 여름에는 뭐 합니까? 여름에요? 제가요 지난 연말까지 공공기관에 최고 관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지 이렇게 다닐 때 정말 꽃분홍색 정장에다가 꽃분홍색 스카프하고 지하철에 타고 다닐 수 있는 대담한 용기는 이 시를 쓰는 시인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름에도 꽃분홍색 스카프를 땀을 흘리면서 하고 다닙니다. 왜? 언제 어디서 독자를 만날지 모르고 사진 한번 찍읍시다 했을 때 이 사진이 예쁘게 나와주니까 그분이 이제 나도 잘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스카프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47장의 스카프가 집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카프 시인 이런 얘기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강의 좀 할게요. 약속했듯이 제가 굉장히 많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물을 가져왔는데 저는 그래요. 시는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시에 생명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내 시집을 구입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시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집을 하나 냈는데 그 시집을 어떻게 합니까? 이 독자들에게 주기가 두려워요.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습니다. 그 속에 시집 속에 헤어진 이야기, 또 아픈 이야기, 또 먼저 이렇게 보낸 친구 이야기, 가난했을 때 고생했던 이야기 이런 것을 같이 담아놓으면요 그 읽는 독자도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 속에 행복한 이야기를 담습니다. 행복한 이야기를 담으려면 어떻게? 나부터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행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면서도 시를 읽은 사람이 행복하고 또 쉽게 시를 쓸 수 있고 또 그 시를 쉽게 썼지만은 시집에 넣었을 때 사람들이 읽어주는 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시 하면은 시는 길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죠? 시는 길어야 된다 했죠. 지금 한두 줄짜리 시도 있는데 옛날에는 한 두 장짜리 이렇게 시를 쓰고 이렇게 하이퍼 이렇게 칠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 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국어 시간에 배웠던 시. 그 시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시는 어려운 문제를 내기 위해서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시를 어렵게 그렇게 그 어려운 점만 끄집어내기 위해서 싫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쉬워야 됩니다. 또 그렇죠. 쉬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짧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는 시는 쉬워야 됩니다. 우리 회장님이 굉장히 우리 경북 신앙성, 제국신앙성을 위해서 이렇게 협회를 구축하고 활동을 많이 이렇게 하셨다는데 제가 미리 그냥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인한 여기 감성시가 12편이 담겼습니다. 사인한 이 카렌다인데 제가 드리고요. 이게 시가
쉬워야 되는 게 요즘은요 신문도 제목만 봅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이게 옛날에 1시간짜리 보다가 30분짜리 보다가 10분짜리 보다가 5분짜리 보다가 지금은 그냥 몇 초짜리를 봅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긴 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읽으라 그러면은 읽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짧아도 시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시는 시만 쓴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시인 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시를 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SNS 시대, 우리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시를 만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카톡, 단체 카톡 이렇게 해서 좋은 시, 좋은 걸 막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런 것을 안 만나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이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그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메모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우리가 시는 시만 쓴다 아닙니다. 국민시. 또 시는 어려워야 된다 아닙니다. 쉬울수록 좋습니다. 또 시는 길어야 된다 아닙니다. 짧아도 좋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시상은 우리가 일상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도 전체가 다 시상이고, 제가 아까 저기 이제 금호를 이렇게 둘러보는 그 순간에 7, 8편 정도 시가 적혀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잠깐 우리 사회자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얘기했듯이 금호에 굉장히 금호가 넓어요, 안 넓어요? 넓죠.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 넓은 곳에다가 내가 금호를 보면서 그냥 당신 얼굴 하나 그렸더니 더 너라고 쓸 탐조차 없어가지고 내 가슴에 너라고 적었다. 이게 그냥 그건데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박수 나오는 시 이게 길지 않아요. 그 일상에서 우리가 금호에 썼던 거예요. 금호가 넓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는 다리를 놓으면 쉽게 건너가잖아요. 그죠? 금호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리를 놓으면 쉽게 건너가지만 내 그리움에는 당신 생각으로 다리를 놓는다면 내 그리움에도 당신 생각으로 다리를 놓는다면 당신 계신 그곳에 닿을 수 있을까? 쉽게 갈 수 있을까? 이게 시예요. 예, 그죠? 근데 이게 수양보다나무 이 수양 벚꽃나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졌더라고요. 수양 벚꽃나무 가지 끝은 금호 물에 닿을 말듯 그대 생각은 내 그리움에 닿을 말듯 이렇게 글 쓰면 되는 거죠. 제가요 여기 왔다가 미리 이제 정했습니다. 여기는 봄 되면은 저 벚꽃이 만개해서 정말 아름답겠구나. 그런데 윤보영 시인이 이 구미에 못 오는 계절이 있어요. 저는 절대 벚꽃 피는 그 계절은 여기 못 옵니다. 왜 못 오냐면은 제가 벚꽃 핀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 벚꽃이 아주 예쁘게 폈잖아요. 그죠? 그 핀 벚꽃이 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탁 오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예쁜 당신이 내 가슴에 있는데 그 기가 죽어가지고 다 불러가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되게 제가 죄책감 그 미안해서 그렇게 이게 못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다시 첫마음 되게 좋아요. 우리 재능의 후호 이렇게 그거죠, 그죠? 다시 첫마음. 저게 만약에 시가 된다면은 여기 일상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뭐예요? 다시 첫마음. 그때 그 마음. 시인님, 그걸 저 주시기로.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주시기. 예. 그렇게 적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견된 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일상에서 이 전등의 역할이 뭐예요? 전등은 우리 방안을 환하게 밝히는 게 목적이고
거대 생각은 내 그리움을 밝히는 게 목적이고, 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쉽게 일상에서 적는 게 일상에서. 그리고 시를 적다 보니까 정말 쉽게 적을 수 있는 것은요, 비교 기법을 써가지고 쓰는 게 정말 쉽게 적는 법이에요. 처음에 사물을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딱 이렇게 대입시키는 거예요. 전등은 방안을 환하게 밝히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생각이에요. 그대 생각은 내 그리움을 밝히는 게, 내 일상을 밝히는 게 목적이고, 이렇게 비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 그죠? 이 비교를 쓰면은 시를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우리가 시를 쓸 때 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펼쳐두고 마지막에 생각 한 줄 넣는 이것을 써야 돼요.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적어주고 난 뒤에 마지막에 생각 한 줄 넣으면은 이것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를 쓰라 그러면은 처음부터 생각부터 먼저 넣어요. 대부분 이렇게 이 시가 어떻습니까 하고 저한테 이렇게 가져와서 보면은, 제가 이제 가져와 이게 봐주세요 하고 딱 펼쳐보면은 다 처음부터 생각부터 적었어요. 그 생각이 어떠냐? 꿈이죠. 상상하죠. 나는 이렇게 예쁘게 적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이미 독자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다 알고 있는 것을 막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과장해가지고 쓰는데 독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생각 한 줄 넣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을 넘어서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윤보영 시인의 1500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가 아까 우리 시인님이 우리 남성가님이 낭송했던 커피라는 시예요.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네요. 그때 생각을 빠뜨렸거든요. 이 앞에 그때 이 싱겁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게 커피를 마실 때 싱거우면 뭘 씁니까? 설탕을 넣든지 또 뭐 이게 크림을 넣든지 뭐 이게 이 면을 아기 집에 갔는데 블랙커피를 주면 가자. 그러면 어머니 설탕 가져갈게요. 어머니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머니 마음을 기억했다면 아예 이렇게 일회용 커피, 막커피, 맥심 커피를 타다 드릴 건데 내 먹던 커피 생각으로 그냥 블랙커피를 갖다 드린 거죠. 우리 시어머니 생각을 빠뜨렸고 그냥 이렇게 그냥 썼는데 이게 그 유명한 커피시가 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적어주고 난 뒤에 마지막에 생각을 한 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를 쓸 때는 있는 그대로 적어주고 마지막에 생각 한 줄 넣는 요게 시를 쉽게 쓰는 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권정주 시인님은 저와 같이 한 직장에 근무했었어요. 그래서 제 자료를 이렇게 우리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공모전에 나가기 위해서 그 영상을 만들 때 편집을 해주시면서 뭐 이게 실장님 저도 이거 시 쓸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번 써보세요. 해서 그 시쓰기 공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신 거예요. 나도 이 공식대로 하면 시를 쓸 수 있겠는데요. 한번 써보세요. 했더니 3개월 만에 시집 한 권을 발간했어요. 그게 시쓰기 공식을 적용해서 시를 쓰는 거예요. 제가 8권 정도 시집을 내고 여기저기서 저에게 시쓰기 이 시에 대한 강의를 요청해 와서 강의안을 만들다 보니까 윤보영 시인의 시에는 일정한 공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이 들어있는 그 시의 그 자체를 정리해서 윤보영 시인의 시쓰기 공식 10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정리해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이 16개 시도에 특강을 했더니 가는 곳마다 이 특강을 듣고 어떻게 했죠? 시집을 냈고 또
되고 SNS의 리더가 되고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윤보영 시인처럼 감독이 쓰기 공식 10을 만들었는데 제가 15,000편의 시를 썼는데 그 중에 90%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적어주고 마지막에 생각하고 적는 거 이거예요. 여기 이제 청송에서 오신 분 아까 계시잖아요, 그죠? 청송 옆에 안동이라고 있어요. 안동에 뭐예요? 안동에 거기 그 묘를 이장하다 보니까 그 묘 속에 한글 편지가 나왔어요. 안동 박물관에 거기 있는데 용의아범에게 이렇게 쓴 편지인데 뭐 나 여기 젊은 용의와 나 두고 먼저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한글 편지를 젊은 이제 아내가 써서 넣었는데 그게 안 썼지 않았고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저걸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게 저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글 편지를 넣었는데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편지를 못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빈 편지를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쓴 게 빈 엽서예요. 어떻게? 노자도 넣어주듯이 놔줬거든. 내 무덤에 빈 엽서 한 장 묻어줘. 죽어서도 그리웠다는 편지를 적게 해. 네. 짧아도요, 이게 이 낭송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잡고 낭송하면은 듣던 사람들이요, 이게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짧지만 감동을 주는 시예요. 우리가 이 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낭송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국무총리실, 퇴직한 직원들과 국무총리실 직원들 앞에서 요일시라는 월화수목금토일 시를 거기서 낭송가 세 분이 연출을 했어요. 한 10분 정도 연출을 했는데 정말 저는요 그 큰 넓은 광장에 한 2, 30명 되는 뭐 총리님, 장관님 뭐 이런 분들이 쫙 계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 넓은 홀 내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보니까요, 그 요일 커피 시속에 들어가서 다 커피 마시고 계셔요. 얼마나 이렇게 깊이 빠져드는지요. 박수가 월화수목금토일 5번이 우려왔던 박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별로 낭송을 하더라도 그렇게 쉬운 시, 그리고 이게 앞으로 시험에서도 감성시를 적어서 그걸 아까 마지막에 우리 커피시 낭송했잖아요. 그런 것을 예쁘게 잘만 연출해서 한다면은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가슴에다가 감동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짧은 시를 많이 써요. 대부분 선생님이 짧잖아요, 그죠? 그 짧은 시를 쓰면서 낭송할 수 있는 글을 많이 적었어요. 왜 적었냐면은 짧은 시를 가지고 시집 출판 기념회를 여는데 낭송가분들에게 낭송 좀 해주세요 이 말씀 드렸더니 낭송가님들께서 아니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낭송합니까? 너무 짧아서 이렇게 해서 짧은 감성시를 그냥 연작으로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낭송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게 낭송시의 시초예요. 그래서 그 낭송시를 300여 편 적었고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이 오늘 사인해드린 이 세상에 거저 피는 꽃은 없다 사람처럼 이 시집에 담았던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낭송하는 시죠. 그래서 그 근본은 일상에서 찾은 시상을 가지고 그리고 또 쉽게 또 감성을 담아서 꾸미 없이 적은 시. 그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감성시가 됐다. 우리 곧 봄이잖아요. 봄은 뭘 하죠? 봄을 하죠? 바로 청소를 하죠. 청소를 하면 창틀에 먼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먼지만 가지고도 시가 되는 거예요. 창틀에 앉아 창밖을 보는 먼지 너도 오늘은 나처럼 그리움과 보구나.
창틀에 앉아 창밖을 보는 걸 보면 뭐 이렇게 하면 그때 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창틀에 앉아서 이렇게 창밖을 보는 먼지마저도 나처럼 네가 그리움과 보구나. 창밖에 쏟아지는 비를 보고 있는 걸 보면 이런 그 먼지마저도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주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잎크로바 같은 걸 찾아온 적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벌판에서 네잎크로바를 찾은 적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 마음에서 찾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이 행운이니까요. 앞에 썼던 요거는 있는 그대로 적어주고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행운이니까 내 찾았던 기억에서 찾는다. 요게 생각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텃밭 알죠? 텃밭. 텃밭 있는 분 계세요? 텃밭에 뭘 심어요? 고추. 또 상추. 예, 가지. 마음 한자리에 텃밭을 이루었잖아요. 사람들이야 고추며 가지며 상추를 심겠지만 나는 그대를 심겠습니다. 이게 텃밭이에요. 너무 막 집중해서 제가 선물을 가져온 걸 나눠 드릴 기회도 없네요. 그죠? 예, 혹시 나는 시를 좀 쓰고 싶다. 아까 뭐 이게 시인이 되고 싶다 하는 분 계신데 이 신특기 공식 이걸 혹시 받은 분 계세요? 아, 제일 먼저 이거 보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왜 들고 계시는 분? 예, 좋습니다. 드리고요. 또 우리 여기 또 이렇게 열심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좀 제가 요거 혹시 카렌더 받고 싶은 분 손드십시오. 그럼 우리가 진행 중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손들면은 요거 하나씩 다 여기 다 나눠드리십시오. 네, 나눠드리고요. 저 나눠 드리시죠. 네. 나눠 드려도 돼. 하나씩. 이렇게 나눠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온 시집은 사실은 윤보익 시인의 시특기 공식을 적용해서 지난해 20권 정도가 개인 시집을 냈어요. 그래서 그 개인 시집을 제가 사인을 해가지고 가져온 거고요. 자, 그럼 그거는 이제 나눠 드린 대로 하고 또 이제 시간이 얼마 정도 더 남았나요? 10분 정도. 나눠 드리면 돼요. 자, 이제 다시 또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면은 가난하다고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시가 한 편을 가지고 이 나름대로 저작권료를 받으면은 보통 한 5만원 정도, 광고에 활용되면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나와요. 근데 그 광고가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편, 2년에 한 편 또 시가 사용되는 것도 1년에 한 두세 편밖에 안 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를 쓰면 마음이 부자가 돼요. 모든 게 다 꽃처럼 보이고요. 모든 게 다 행복한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시를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를 쓰면은 이 시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내 시를 읽어주게 만들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윤보익 시인의 시는 짧다 보니까 이게 짧아도 감성과 감동이 담기다 보니까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이 시를
켈리 작품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게 SNS에 올려가지고 공유를 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도 어디를 가나 윤보영 시인은 여성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부터 하고 제가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뭐 여성이 받을 때는 이 남성을 그리워하는 시가 되고, 또 남성이 받을 때 여성이 여성을 그리워하는 그런 어떤 독자가 주인공이 되도록 이렇게 시를 이끌어가니까 그게 바로 예쁜 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시를 쓰면 시집을 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가 내가 여기 내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꺼내가 딱 이게 이제 손수건이다 딱 꺼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손수건 가지실 분 했을 때 가지실 분 계세요? 안 가지죠? 근데 이거를 땀을 좀 닦았어요. 이거 가지실 분들, 이 손수건 땀 닦은 손수건을 가지실 분 없잖아요. 근데 땀만 닦는 것이 아니라 코까지 풀어가지고 이거 가시실 분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손수건을 땀 닦은 이 손수건을 10,000원 주세요. 10,000원 사세요. 하나 사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슬프고 힘들고 헤어지고 괴롭고 이런 나 자신의 얘기를 시집 속에 담아서 이 힘든 시집을 10,000원에 사달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감성시는 치유의 시예요. 독자가 주인공이 되게끔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읽어줘요. 또 시집도 구매해줘요. 그게 일반 시하고는 달라요. 물론 정통 시를 쓰시는 분들은 정통 시대로의 맛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맛이 있는데, 감성시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가 주인공이 시예요, 그냥.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꼭 어떻게 한다? 이게 내 얘기만 쓰면은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시가 독자가 주인공이 되게끔 하려면 마지막에 어떻게 가느냐? 결론을 잘 지어야 돼요. 결론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마지막에 그게 위에는 이게 묘사로 가다가 마지막에 생각 한 줄을 넣게끔 이렇게 가는 그 생각이 반대로 가거나 안 그러면은 더 강하게 가거나 약하게 가거나 안 그러면 시집이 뚝 떼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 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은 꼭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가 아니라 너나 당신이라고 가야지 독자들은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요, 자랑이에요. 자랑은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시 속에 보면은 다 손주 다 자랑, 아들 자랑, 딸 자랑 이런 거 이렇게 담아가지고 시집에 팔고 이러잖아요, 그죠? 사달라고 하고 또 읽어달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손자와 아들이 읽는 독자의 아들이고 손주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 맞아 이럴 수 있어 하고 저 멀리 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들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은 너나 그대나 당신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독자들이 자기 거화 시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죠? 윤보영 시인의 시 속의 그대가 누구일까? 제 고향이 문경이에요. 문경인데 문경 거기 저희 시골집에 시골 마을에서 28가구 정도 돼요. 그 마을에 한 3명 정도가 찾아왔대요. 어르신들 70, 80 되신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마을에 윤보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 어느 아무개 아들이 윤보영이지. 그 사람이 학교 다닐 때 혹시 사귀었던 사람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 사람이 글을 쓰면서 너무 그리워해서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내가 찾아줄게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요. 그냥 얌전하게 그냥 공부만 하고 그래도 공무원 된 사람이에요. 사귀는 사람이 있을 수 없죠. 물론 뭐 이게 짝가랑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그리고 음악 선생님도 좋아하고 미술 선생님도 좋아하고 했어요. 한데 그렇게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윤보영 시인이 잘못하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국가적으로 손해를 내가 예방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을을 세 명이 찾아왔대요. 그만큼 독자가 주인공이 되도록 써야지 독자가 스스로 아 맞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읽어주고 받아주고 이걸 자기 시와 시가 모든 사람의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자가 주인공이 되도록 시를 써라. 내가요 예를 들어서 1시간 고민해서 고치면요 독자들도 1시간 고민해서 읽어야 돼요. 고민한 만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독자들은 내 수준은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대중적인 독자들은 그 시를 봤을 때 그냥 편하면 되는 거예요. 시육 짚고 편하면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는 어려워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꾸미고 막 또 꾸미고 또 꾸미고 몇 구비 넘어가도록 꾸미는데 이 읽는 독자도 몇 구비 힘들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지 그 시를 읽을 수 있어요. 올라왔는데 어때요? 왜 올라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제시하고 마지막에 생각 한 줄 넣는 정도로 이렇게 시를 써주면 돼요. 우리가 선물 있잖아요. 선물을 포장을 하죠. 포장을 해가지고 다음날 만나면 이렇게 누구한테 전해주잖아요. 그죠? 그 전해주는 것은 일상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선물을 자기 전에 이 말을 곱게 포장했습니다. 꿈속에서 만나면 그대에게 주기 위해. 포장하는데 이건 일상인데 마지막에다 꿈속에서 만나면 그대에게 주기 위해 이 말 한마디가 이게 시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예 답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자다가 눈을 떴어. 방 안에 온통 네 생각만 떠다녀. 생각을 내보내려고 창문을 열었어. 그런데 창문 밖에 있던 네 생각들이 오히려 밀려 들어오는 거야. 어쩌면 좋지. 내가 답을 안 했어요. 끝이에요. 그 시가 어쩌면 좋지는 시인데 이게 중학교 국어책에 실린 시예요. 내가 답을 안 하죠. 내가 답을 안 하고 그냥 시 tok 떼는 거. 그리고 비교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시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혹시 질문이 그러면 좀 받고 또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 혹시 있나요? 어떤 질문도 다 좋아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어떻게 포장해야 됩니까? 사랑합니다.